네, 안녕하세요. 튜닝포인트의 상담사 박소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외모 망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카드의 이미지를 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신 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런 망상도 있어? 이런 말들도 한단 말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현병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상담사로서 정말 많이 이런 망상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과 또 어떠한 관점이 큰 도움이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카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군가가 자꾸 제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요. 살찌게 만들고 있어요. 외모의 색깔을 뺏어가요. 내 얼굴을 점점 까맣게 만드네요. 외모를 훔쳐가요. 라는 말들. 이런 말들은 사실 여성분들께 더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고요.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이제 학부모 상담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대체 저런 생각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런 망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이 망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건지 또 어떤 욕구가 숨어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현병의 망상은 그냥 단순한 착각은 아닙니다. 이 망상 안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안, 또 자기에 대한 어떤 혐오감, 외로움,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같은 마음들이 뒤섞여서 왜곡된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마음의 어떤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망상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외모에 관한 이런 망상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겼는지 저희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내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라는 이 말은요. 내가 예전의 나, 아프기 전에 그 나 같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얼굴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라는 그 맥락을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면요. 그 아픈 그 시기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현병의 증상이 나왔던 주로 발현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는 내가 얼굴이 하얘는데 그 이후에는 누군가 뺏어가네요. 이렇게 그 시점이 보통 조현병의 증상이 발현되는 그때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외모가 내가 예뻤던 얼굴이 하얘던 살이 찌지 않았던 그러니까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그때의 내 모습이 지금과 너무 달라요. 그때의 나 같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외모가 망가졌어요 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 환우가 느낀 것에 대한 어떤 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만나는 우리 내담자분들, 환우분들이 아프고 나서부터 누군가가 자꾸 내 외모를 뺏어간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현병의 증상인 피해망상, 또 환청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돼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 혼란감, 분열, 또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외모를 빼앗아 간다 라는 이 피해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외모 망상이 많다고 하셨고 실제로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그럼 왜 여자가 그럴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 현대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대사회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외모 지상주의라고 불릴 만큼 외모가 나의 가치로 각인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외모로 평가받는 경험이 많고 예뻐야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명제가 이 내면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외모는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얼굴이라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바깥의 껍데기이자 또 자신의 전부와 같은 참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조현병이라는 병은 당사자, 이 환우의 통제감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이러한 계속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나를 이제는 통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계속 이 망상에서 나오는 외모, 얼굴, 살, 피부색 이런 것들은 이게 누군가가 바꿔버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내가 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외모를 통제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 누군가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외모를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통제받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을 잃어가는 그 느낌, 또 내가 그만큼 지금 혼란스럽다 라는 것을 사실 환우분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우가 아무래도 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경험을 하다 보니 더더욱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낮아지는 자존감이 외모로 투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환우가 가지고 있는 우울, 자기 혐오감 이런 감정들이 외모로 자꾸 이렇게 투사가 돼서 신체 이상 망상이나 이러한 것들로 더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도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꾸 느끼는 해리적인 감각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모를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환우 당사자들이 말하는 이 외모에 대한 망상은 단순한 착각 정도가 아니라 그 환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말 여러 가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멘트를 상담에서 들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망상이다, 단순한 망상이네 라고 보기보다는 이 환우의 한마디로 SOS, 마음의 구조신호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나에 대한 그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되게 두려워요 라는 그 SOS, 구조 표현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 또 주변인들 어떻게 그들의 그 멘트를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접근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그 멘트가 이게 정말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되게 깊은 마음, 구조 신호였구나. 이런 두려움과 혼란감을 담고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치료의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정말 복잡했겠다. 정말 혼란스러웠겠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군가가 자신의 외모를 훔쳐간다고 이렇게 믿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두렵고 이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때 사실 한 사람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서는 게 조현병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희한한 멘트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멘트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정말 급속도로 치료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병의 망상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 또 욕구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내담자의 감정과 욕구를 들어주고 또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이해해 준다면 내담자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표현들을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치료의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지지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 환우분이 혼자만 이러한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서서히 알려드리거든요. 이러한 외모에 대한 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특별히 여성 청년들이 이러한 망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망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마치 연어처럼 계속해서 그 현실로 그리고 그 아프기 전에 그 나로 계속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 라는 것들을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면 같은 망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이 점점 자신이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도 같이 앓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또 마주하게 될 때 결국은 자유롭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조현병 청년들이 위와 같은 망상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망상 속에 자신의 마음, 되게 혼란스럽고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를 이렇게 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쩌면 이 조현병이라는 건 한 사람의 상담사, 치료사가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현병에 걸린 그 이들이 극복하고 있는 그 많은 환우분들이 함께 치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우들의 이야기, 또 경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상담의 현장에서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정말 이러한 망상이 있나? 라고 놀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멘트 많이 들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멘트 안에 과거에 그 아프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구, 마음, 또 나를 자꾸 잃는 것 같은 통제감을 잃는 듯한 두려움, 혼란 이 안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변인들이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이러한 망상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다른 연어들도 함께 겪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망상이 아니라 정말 연어처럼 계속 현실로 내가 복귀해야겠다. 내가 현실로 계속 가고 싶었구나. 나를 잃고 싶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나 혼자만 이런 걸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감각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망상으로 이제 고통받으셨던 분들 너무 애쓰셨을 텐데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정말 수많은 연어들이 현실로 계속 현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현실에 이 발을 딛고자 나아가고 있다는 거, 또 망상과 환청, 환시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튜닝포인트라는 이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배우고 있는 점들, 또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팁들을 제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